안녕하세요. 관절염의 이해 및 관리에 대해 강의하게 된 사단법인 국제강사교육진흥원의 이미라 강사입니다. 추운 날씨에 가장 염려되는 것이 바로 건강인데요. 건강 중에서도 이 시간에는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을 5가지로 나눠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관절염의 올바른 이해, 두 번째로 관절염의 부위별 증상, 세 번째로 관절염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네 번째, 관절염에 대한 진실 혹은 오해, 다섯 번째, 관절염에 대해 알아맞혀 보세요. 첫 번째로 관절염의 올바른 이해. 관절염이란 무엇일까요? 관절염의 정의는 이러합니다. 뼈와 뼈가 만나는 부위엔 관절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손상 또는 염증이 발생한 질병이며 관절 연골이 파괴되고 관절에 염증성 변화가 일어나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관절염의 올바른 이해. 그럼 관절염은 왜 생길까요? 관절염의 원인으로는 뼈 끝을 감싼 연골이 닳아 그렇게 발생하며 통증과 부종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노화, 자가면역 질환, 유전적 요인, 관절에 생기는 상처나 간염 등이 원인이 됩니다. 관절염의 올바른 이해를 좀 더 쉽게 알아보시기 위해 제가 표를 준비했습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자가면역 질환은 면역계에 혼란이 생기면서 자신의 인체 조직을 외부로 들어온 항원으로 인식해서 자기 몸을 스스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자살골인 셈입니다. 40에서 60%를 나타내는 유전적 요인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타고나는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도 퇴행성 변화가 빨리 오기도 합니다. 그림에서 보는 스트레스란 무엇일까요? 설마 사람으로 받는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셨죠? 아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트레스란 관절에 반복적으로 이용했을 때 생기는 바로 그 스트레스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외상. 외상은 뭘까요? 어르신들이 슈퍼에 가셨다가 어머나 돈이 없네. 내일 줄게. 그런 외상은 아닙니다. 바로 몸의 곁에 생긴 상처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관절염의 정의와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까 이번에는 관절염의 부위별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절염의 부위별 증상. 첫 번째로 퇴행성 관절염, 두 번째 척추 관절염, 세 번째 수지 관절염, 네 번째 무릎 관절염, 다섯 번째 고 관절염, 여섯 번째 족지 관절염. 이렇게 총 6가지 부위별에 대해서 한번 증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관절염의 부위별 증상. 첫 번째로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주로 오래 걷거나 서 있을 때 혹은 오랫동안 앉아있다 일어설 때 통증이 생깁니다. 또 계단을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통증이 심해지며 쪼그려 앉으면 통증으로 힘이 듭니다. 간혹 통증으로 밤에 잠을 자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으로 다리를 쓰지 않으면 다리 근육이 약해져 다리가 가늘어지고 관절통이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관절염은 주로 다리 모두에게 발생하나
루마티스 관절염과 달리 전신 쇠약이나 피곤함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관절통이란 뼈마디가 쑤시면서 몸이 아픈 증상을 의미합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관절염의 집행 단계는 관절 간격이 얼마나 좁아져 있느냐에 따라 초기 단계, 중기 단계, 말기 단계로 구분됩니다. 그림과 같이 정상에 가깝게 관절 간격이 좁아져 있지 않은 초기 단계는 1단계, 관절 간격이 좁아지면서 골극이 튀어나오는 중기 단계는 2단계, 관절이 거의 붙으려고 하는 단계는 3단계, 관절이 완전히 붙은 단계는 4단계로 말기 단계입니다. 관절과 관절은 이렇게 좁아질수록 퇴행성 관절염이 되시는 거고요. 그 사이에 뼈가 자라게 되고 비틀어지는 그런 현상이 단계별로 일어난다고 합니다. 관절염의 부위별 증상 중 루마티스 관절염과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데요. 그럼 루마티스 관절염은 무엇일까요? 면역체계가 잘못 인식해서 관절을 공격하여 통증과 부종, 기염까지 나타내는 자가면역질환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뼈를 둘러싸고 있는 연골이 닳아 없어지거나 찢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두 관절염이 비슷하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루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마티스 관절염의 원인으로는 유전의 영향이 약 60%를 차지하고요. 그 외에는 흡연이나 치주염과 같은 감염을 통해 발생하거나 호르몬의 변화, 영양 상태에 따라서 루마티스 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루마티스 관절염에 주의해야 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평소에 흡연을 하셨다면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흡연은 루마티스 관절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관절이 붓거나 통증이 있을 때엔 과한 움직임은 절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절 주변 근육을 강화하기 위한 운동도 관절 기능을 유지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절 부위의 통증이 더욱 악화되거나 열이 나면 운동을 하기보다는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할 때엔 주치의와의 상담을 통해 관절 상태에 따라 운동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관절이 심하게 부었을 경우엔 온찜질이 아닌 냉찜질을 해야 합니다. 루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셨으니까 이번에는 퇴행성 관절염의 자가진단을 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드리면 해당 사항이 있으시면 손가락을 쫙 피셨다가 하나씩 접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움직일 때 무릎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 두 번째, 오래 앉았거나 서거나 걷기 시작할 때 특히 고관절이 아프다. 세 번째, 날씨가 춥거나 저기압일 때 팔다리가 쑤신다. 네 번째, 걷기 시작할 때 무릎이 아프다가 점차 통증이 줄어든다. 다섯 번째, 무릎이 잘 구부러지지 않는다. 여섯 번째, 많이 걸은 후에 무릎 통증이 2, 3일 정도 오래 지속된다. 일곱 번째, 관절이 붓거나 아프며 뼈가 튀어나오는 듯한 느낌이 든다. 손가락 잘 접고 계시죠? 자, 그럼 8번째로 넘어갑니다. 8번째, 아침에 관절이 뻣뻣한데 5분 정도 지나면 점차 풀어진다.
9번째, 가끔 무릎이 부어오른다. 10번째, 계단을 오르거나 내려갈 때 통증이 발생한다. 11번째, 앉았다가 일어설 때 무릎에 통증이 발생한다. 12번째, 차렷 자세로 서 있을 경우 무릎과 무릎 사이에 주먹 하나 이상의 이격이 발생한다. 손가락 몇 개 접으셨나요? 그럼 저와 함께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자가진단표 결과입니다. 한 개인 경우 향후 진행될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2개에서 5개인 경우 바로 초기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의심이 가능합니다. 그럼 6개에서 12개인 경우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볼 수 있고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치료가 필요하다고 나오신 분들은 꼭 병원에 가셔서 더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2번째로 척추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관절염의 부위별 증상, 척추 관절염. 척추 관절염은 척추 디스크가 만성적인 자극으로 인해 손상되어 발생하는데요. 주위에 뼈가 자라 골극을 형성하면서 허리나 목에 통증과 뻣뻣함을 동반합니다. 또 척추신경에 압력을 가하여 목, 어깨, 팔, 허리 또는 다리로 방사통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팔과 함께 다리의 감각 이상이나 힘이 약해지는 등의 신경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골극은 뼈마디가 쑤시면서 몹시 아픈 증상을 말합니다. 방사통은 질환 발생 부위와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가 같은 신경 분절에 속해 통증이 퍼지거나 전달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관절염 초기에 치료를 시작하면 일상생활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몰라 병을 키우게 되면 등이 굽은 상태로 병원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유 없이 통증이 있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뻣뻣하다면 절대로 대수롭게 여기지 말고 병원에 가시기 바랍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꼭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3번째로 그럼 수지 관절염 증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절염의 부위별 증상, 수지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손가락의 관절염은 주로 손가락의 끝마디에 발생합니다. 초기에는 통증과 종창이 주 증상이 나타나며 시간이 지나면 뼈가 튀어나오는 골극을 형성하기 때문에 겉으로도 만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결절은 주로 여자에게 생기는데요. 40대 초반부터 생길 수 있으며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창은 세포수가 증가하지 않은 채로 신체의 일부분 혹은 전신적으로 부어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골극은 뼈마디가 쑤시면서 몹시 아픈 증상을 말합니다. 손가락의 통증을 유발하는 또 다른 대표적인 질환으로 방아쇠 수지 증후군이 있습니다. 손가락을 구부릴 때 필요한 힘줄에 결절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 역시 과도한 손 사용이 원인이 됩니다. 마치 권총에 방아쇠를 당기듯이 딸깍하는 모양새와 비슷하여 이 이름이 붙어지게 되었습니다. 중년 여성에게 발생률이 높고요. 주로 엄지, 중지, 약지 손가락에 많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잦은 손가락 굴곡이 움직임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지 관절염에 좋은 마사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지 관절염에 좋은 마사지입니다. 첫 번째로 손가락에 힘을 주고 손을 힘껏 쫙 편 상태에 5초간 유지합니다. 다시 주먹을 쥐고 5초간 유지합니다. 양손 각각 10회 반복합니다. 또 다른 수지 관절염에 좋은 마사지로 두 손을 깍지를 끼고 문질러 줍니다. 반대로도 문질러 줍니다. 이해되셨나요?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에 힘을 주고 손을 쫙 편 상태로 5초간 유지합니다. 1초, 2초, 3초, 4초, 5초. 다시 주먹을 꼭 쥐고 5초간 유지합니다. 1초, 2초, 3초, 4초, 5초. 이렇게 오른손, 왼손 각각 10번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깍지를 끼고 사이사이 문질러 줍니다. 저는 이렇게 문지르다 보니 예전에 TV에서 심영래 씨가 파리 분장을 하고 이렇게 손을 비비던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수지 관절염에 좋다고 하니 한번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지 관절염 예방을 위한 운동법으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와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아픈 손가락을 조심스럽게 늘려서 잡아당깁니다. 두 번째로 잡아당긴 손가락을 다시 조심스럽게 좌우로 돌려줍니다. 세 번째,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천천히 반복하는데요. 이때는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애지, 순차적으로 접었다 폈다 반복해 줍니다. 네 번째로 어릴 때 많이 어르신들도 해보셨을 텐데요. 잼잼 방식으로 손을 오므렸다 폈다 오므렸다 폈다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다들 해보고 계시는 거죠?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아픈 손가락을 조심스럽게 늘려 잡아당깁니다. 잡아당긴 손가락을 조심스럽게 좌우로 돌려줍니다.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애지까지 순차적으로 쥐었다 폈다 천천히 반복합니다. 잼잼 방식으로 손을 오므렸다 폈다를 반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수지 관절염 예방에 좋다고 하니까 잊지 마시고 꼭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로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절염의 부위별 증상, 무릎 관절염. 주로 무릎을 움직일 때 통증과 압통을 느낄 수 있으며 무릎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거나 무엇인가 걸리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거나 내려갈 때 특히 통증이 심해집니다. 또 오래 앉아 있거나 내려갈 때 특히 통증이 심해집니다. 또 오래 앉아 있거나 일어날 때 통증으로 인해 빨리 일어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무릎 관절염 예방법으로는요, 체중 조절이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하체 근력 강화 운동, 즉 걷기 운동이 무릎에 좋습니다. 압통은 압박에 의하여 일어나는 진통을 얘기합니다. 관절염의 정도에 따라 무릎이 변형으로
O자형 다리의 변형이나 무릎 주변에 부종 및 먹먹하고 당기는 듯 뻣뻣한 느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심한 환자의 경우 걷는 것도 힘들고 조금 걷다가도 주저앉기를 반복하는 증상이 일어납니다. 이번에는 5번째로 고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관절염의 부위별 증상, 고관절염. 고관절에 관절염이 생기면 주로 사타구니, 허벅지 내측부, 엉덩이의 외측부에 통증이 생기며 걸을 때 통증이 심해집니다. 때로는 무릎이나 허벅지를 따라 방사통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고관절염의 예방법으로는 체중이 늘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근력 강화와 전신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더라도 수영과 같이 고관절에 체중이 덜 실리는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6번째로 족지 관절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절염의 부위별 증상, 족지 관절염. 발에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는 경우 엄지발가락에 기저부에 생기며 이 부위에서 압통과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로 꽉 조이는 신발이나 바닥이 얇은 신발, 하이힐을 오래 신었을 때 생깁니다. 족지 관절염 예방법으로는 쿠션이 충분한 신발을 신는 것이 좋습니다. 족지 관절염과 비슷한 증상으로 무지외반증이 있습니다. 엄지발가락이 새끼발가락 쪽으로 기울어져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무지외반증 수술 후 흔히 생기는 부작용의 하나로 엄지발가락이 다른 발가락 방향과 달리 안쪽으로 휘어지는 상태를 무지내반증이라고 합니다. 족저근막염, 발바닥 근육을 감싸고 있는 막에 생긴 염증으로 족저근막염 특징은 작아진다는 초기에 가벼운 통증에서 시작되어 점점 통증이 심해지며 특히 아침에 통증이 심한 특징이 있습니다. 족저근막염 예방법으로는 적절한 체중 유지와 무리한 운동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심되는 증상이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병원 진료를 통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고 초기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관절염의 부위별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관절염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운동입니다. 운동은 통증의 감소, 근력 강화, 관절의 운동성 유지, 강직의 완화, 체중의 감소 및 정신적 만족과 숙면에 효과가 있습니다. 관절염 환자에게 좋은 운동으로는 실내 자전거, 무릎을 구부리지 않고 하는 수영, 자유형이나 배영이 맞고요. 가벼운 산책, 빨리 걷기 등이 있습니다. 그럼 피해야 할 운동은 뭐가 있을까요? 무리한 등산이나 겨울 스포츠는 대려 관절의 부상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관절염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두 번째는 자세입니다. 관절염 환자에서는 관절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는 자세를 피해야 합니다. 쪼그려 앉기, 오리걸음, 무릎 꿇기 등이 그러하며 무리한 자세나 운동을 할 때에는 도움이 되는 보조기, 즉 목발, 지팡이, 밴드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같은 자세를 오랫동안 하지 않고 무게를 여러 관절에 분산시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관절염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세 번째는 휴식입니다. 휴식은
퇴행성 관절염에서 중요한 치료법 중의 하나로 염증과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염증을 활발할 때에는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염증이 활발하지 않은 시기에는 너무 과도한 휴식을 취하게 되면 오히려 근육과 관절에 경직이 있을 수 있으므로 휴식과 운동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관절염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네 번째는 체중 감량입니다. 관절의 손상과 축척 및 마모 등으로 인해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하는데요. 과체중인 경우 관절에 부담을 주어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체중 감량을 통하여 이러한 압력을 완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절염은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찜질입니다. 근육통과 뻣뻣한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온찜질이나 냉찜질을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한 번에 오랫동안 찜질을 하기보다는요, 15분에서 20분씩 나누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자세, 휴식, 체중 감량, 찜질로 관절염을 관리했다면 이번에는 관절 예방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절염 예방 관리 7대 원칙. 첫 번째,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고 앉는 자세는 삼가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장시간 동안 서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세 번째, 바닥에 앉기보단 의자에 앉고 의자 역시 다소 딱딱한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물건을 들 때에는 기구를 이용하거나 두 손을 이용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한 가지 동작을 반복하지 않아야 하고 틈틈이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물건을 들 땐 허리를 구부리기보단 무릎을 굽혀 들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책상에 앉을 때, 운전할 때 등에는 무릎을 펴야 하고 등이 구부러지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관절염의 이해 및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퇴행성 관절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진실혹은 오해. 젊을 때 발생하면 류마티즘 관절염이다? 진실일까요? 오해일까요? 오해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이름을 들었을 때 퇴행성이라는 단어 때문에 젊은 나이에 발생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젊었을 때 무릎에 통증을 발생했을 때에도 다른 관절염의 일종인 류마티즘 관절염이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큰 오해로 최근 스포츠 인구 증가와 서구형 식습관으로 인해 비만 환자 증가로 젊은 나이에도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실혹은 오해. 관절염은 불치병이다? 진실일까요? 오해일까요? 오해입니다. 관절염이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이라는 속설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로 이 또한 퇴행성 관절염이 가지는 큰 오해 중 하나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시기에 따라 각각의 치료 방법이 존재하며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게 된다면 거의 발병 이전과 같은 생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치료 이후 관리가 중요합니다. 진실혹은 오해. 관절염 약은 속을 버린다? 진실일까요? 오해일까요? 진실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가지고 있는 속설들 중 진실된 이야기로 많은 약들은 부작용을 가지고 있기에 최소 기간, 주치의가 정해준 양을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는 귀 기울이지 마시고 꼭 다니시는 병원의 주치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약은 약사에게, 병은 의사에게. 옆집 어르신이 좋다고 하는 약이 내 몸에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실 혹은 오해. 무릎에서 나는 소리들은 퇴행성 관절염 증상이다. 진실일까요? 오해일까요? 오해입니다. 이는 퇴행성 관절염 하면 가장 흔하게 듣는 속설로 이 또한 큰 오해 중 하나입니다. 무릎은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 원인들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통증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을 동반한 소리들이 났을 때에는 병원을 찾아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관절염에 좋은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퀴즈를 낼 건데요. 한번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과일에는 비타민 C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 항산화 효과가 좋습니다. 바로 세포 조직을 노화시키는 활성산소를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에 아주 좋은 과일은 무엇일까요? 감귤류입니다. 두 번째로 생선에 함유되어 있는 오메가3 지방이 관절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생선의 멸치류 등도 오메가3 지방이 풍부합니다. 어떤 음식일까요? 바로 고등어입니다. 이 밖에 연어, 청어, 꽁치로 만든 과메기 등이 관절염에 좋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로 설포라판 성분이 풍부한데 이것은 퇴행성 관절염이 시작되는 걸 막아주고 증상의 진전도 늦춰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칼슘이 많이 있어 뼈와 연골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무엇일까요? 뭐라고요? 맞으셨습니다. 맞으셨어요. 브로콜리입니다. 네 번째로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로 칼슘과 엽산이 풍부한데요. 이 두 물질은 뼈와 연골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어떤 음식일까요? 시금치입니다. 다섯 번째로 황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염증을 줄여줍니다. 특히 여기에 함유되어 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통증을 덜어줍니다. 어떤 음식일까요? 어르신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바로 체리입니다. 여섯 번째로 이것은 연골의 주 재료가 되는 성분입니다. 이것은 영양 보조제로 섭취할 때 귤과 함께 먹어주면 관절염에 더욱 좋은 음식이 됩니다. 어떤 음식일까요? 콜라겐입니다. 이외에 퇴행성 관절염에 좋은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콘드로이틴이라는 성분인데요. 이 성분은 연골이나 힘줄 따위의 무코 다당류를 말합니다. 이 성분이 힘줄 인대의 탄력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으로 연골이 빨리 닳는 것을 방지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에는 청국장, 참마, 가오리, 홍어 등이 있다고 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에 피해야 하는 음식. 첫 번째, 인스턴트 음식. 인스턴트 음식 속 지나친 나트륨 섭취는 칼슘과 미네랄 흡수를 방해하고 체중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두 번째로, 카페인 과다 섭취. 이뇨작용 촉진, 칼슘까지 배출시켜 뼈와 인대를 악화시킵니다. 세 번째로, 탄산음료. 당분이 많아서 염증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 생성을 촉진시킵니다. 네 번째로, 알코올, 술입니다. 체내에 노폐물이 쌓이고 혈액순환을 방해하며 염증을 심화시킵니다. 다섯 번째로,
오메가6 함량이 높은 식물성 기름입니다. 오메가3의 비율은 10대 1을 넘으면 관절염이 악화된다고 합니다. 관절염에 피해야 하는 음식을 아셨으니 오늘부터는 조금씩 식습관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관절염에 좋은 운동법과 스트레칭을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에 좋은 스트레칭과 운동법입니다. 첫 번째로 누워서 다리 당기기. 두 번째, 누워서 자전거 타기 운동. 세 번째, 서서 다리 당기기. 네 번째, 앉아서 무릎 펴기. 매일 스트레칭과 운동법을 병행하여서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이 건강을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기분 전환으로 초성 게임 한번 해보실까요?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초성 게임입니다. 이응, 지응, 시옷, 니은, 이응, 비응, 지읒, 기역. 혹시 무슨 낱말일까요? 여주시 노인 복지관입니다. 이렇게 관절염에 대한 동영상도 제공해 주시고 어르신들의 건강 정보를 쉽게 접하게 해주시는 여주시 노인복지관을 더 많이 이용하시고 오늘 들은 강의는 한번 들어서 숙지하시기 어려우시니 자주 들여다보시면서 추운 겨울을 건강하게 잘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관절 튼튼, 마음 튼튼 언제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단법인 국제강사교육진흥원 노인건강 여가활동지도사 이미라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